지난주 대한민국은 몇 장의 사진으로 인해 들썩였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남자친구와 데이트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이었는데요. 손을 잡고 걷는다든지 허리를 감싼다든지 이런 전형적인 연인의 모습을 포착한 보도 사진이었습니다. 6개월을 취재해서 얻었다는 이 사진들은 연예 매체죠. 디스패치의 보도물이었습니다. 이 디스패치가 4개의 기사를 내보낸 걸 시작으로 해서 각 언론들은 수천 개의 관련 기사를 쏟아냈죠. 이렇게 과도한 관심이 쏠리면서 결국 남자친구의 집안 얘기, 남자친구의 과거 연인 얘기까지 각종 설들이 퍼져나갔고요. 마음고생에 시달린 당사자들은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는 상황이 됐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결국 보도가 나간 지 며칠 만에 김연아 선수 측이 법적 대응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자, 과연 어디까지가 알 권리고 어디까지가 존중돼야 할 사생활인 건지 이번 일을 계기로 이 문제를 한번 고민해볼까 합니다. 먼저 이번 김연아 열애설을 처음 보도한 매체죠. 디스패치의 서보연 기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서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른바 기자들의 최대 희망인 특종을 한 건데 지금 상황은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글쎄요. 저희 시대 정식에서 호불호는 늘 있어 왔고, 예. 그중에서 비판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저희가 참고해야 될 점은 참고하고, 개선해야 될 점은 있으면, 개선해야 된다면, 개선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예. 그럼 한편에서는 끈질긴 기자 근성을 칭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비판의 목소리가 대체적으로는 좀 높아요. 예상을 하셨습니까? 사실 이런 비판 자체 때문에 힘들거나 그런 건 없고요. 다만 좀 이런 분위기가 좀 안타까운 부분들은 있어요. 예를 들어 저희 기자가 나간 이후에 후속 보도 분위기는 전혀 좀 예상하지 못했던 분위기였거든요. 후속 보도 예를 들면 어떤 식의 보도들이 나갔죠? 예를 들면 남자친구의 과거라든가 예. 집안 문제라든가 정말 저희가 봤을 때 두 사람은 굉장히 예쁜 커플이었는데 예. 두 사람을 만나면 안 된다라든가 이런 식의 좀 자극적인 보도들 그런 부분들은 좀 저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들이었죠. 근데 그런 후속 보도들이 쏟아질 거라고 혹은 그런 설들이 돌아다닐 거라는 예상은 못 하셨어요? 이렇게 좀 자극적이고 좀 루머나 이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쏟아질 거라고는 좀 예상을 하지 못했죠. 이 정도일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 김연아 선수인데. 사실 저희가 좀 이번 기사를 좀 준비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예. 김연아 선수이기 때문에도 있었거든요. 단순히 김연아 선수가 열애를 한다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예. 김연아 선수가 이번 올림픽을 끝으로 이제 선수 생활에서 은퇴를 하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그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싶었어요. 그래서 김연아 선수가 누구를 만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예. 김연아 선수가 마지막 올림픽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춘 거죠. 그럼 취재 시작은 열애 제보를 듣고 시작하신 건 아니에요? 열애 제보를 듣고? 일단 그게 좀 계기가 되긴 했지만요. 예. 만약에 저희가 열애 자체만 초점을 맞췄다면 기사 출고를 올림픽 이후까지 기다리거나 그러지도 않았겠죠. 그거는 너무 비난이 쏟아질까 봐 그 타이밍을 맞추신 거 아니에요? 비난 때문에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저희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조심스러웠어요. 출고 시점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 보도보다는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을 준비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했고, 예. 만약에 그 과정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거나 아니면은 불가피한 일이 있다면 취재 자체를 중단할 생각까지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김연아 선수의 열애설 그 자체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김연아 선수의 마지막 선수 생활 6개월을 담는 과정이었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건데, 근데 어쨌든 대중들이 가장 지금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은 자연히 열애설. 남자친구가 누구냐가 됐고요. 역시 디스패치의 제목 역시 남자친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 선수의 숨기고 싶은 사생활까지 대중들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느냐. 알 권리냐 사생활 침해냐. 이 논란으로 지금 옮겨가는 분위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생활 취재에 대한 고민은 저희도 충분히 하고 있는데 예. 하지만 저희가 아무 증거 없이 측근의 말에 따라서만 기사를 쓸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카더라를 남발할 수도 없는 사실이잖아요. 예. 또 제목으로 낚시질을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들은 저희가 좀 무분별한 취재를 좀 자제하려는 방법 중에 하나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좀 톱스타라면 어느 정도의 사생활 노출을 좀 감수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톱스타라면?
네, 어느 정도 좀 넓게 보면 셀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셀러브리티, 스타. 네, 예. 대중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그런 스타. 어느 정도는 좀 노출은 감수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동시에 정말 사적인 공간은 지켜줘야 된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공직자여서 공익에 부합하는 차원에서 사생활을 파헤칠 수는 있지만 공직자도 아닌 사람의 공익과 아무 상관없는 심지어 당사자가 숨기고 싶어 하기까지 하는 그런 사생활이라면 과연 이것도 알 권리에 들어가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좀 연예 매체가 갖고 있는 좀 한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치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뭐 공공의 이익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연예 매체는 기본적으로 좀 가십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예, 생각하시는 분도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하지만 좀 어쨌든 저희 입장은 그 정도의 셀러브리티, 대중의 관심을 정말 한 몸에 받는 스타들은 예. 정말 대중의 관심과 사랑으로 그 자리까지 온 거잖아요. 그것들로 인해서 많은 것을 지금 누리고 있기도 하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정말 모든 것을 다 오픈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대중이 궁금해하고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좀 감수해야 되지 않나. 그런 예. 것들은 좀 불가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하는 분도 계세요.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는 무슨 영화배우나 가수처럼 대중의 사랑으로 스타가 된 경우가 아니라 본인의 노력으로 세계적인 선수가 된 후에 대중의 사랑이 따라온 경우인데 그냥 일반적인 연예의 스타와는 좀 다르지 않느냐. 네,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할 때 그 기존의 열애 보도를 할 때와 다른 방법으로 좀 취재에 접근하려고 노력을 했죠. 전에 뭐 박지성 선수, 김민지 아나운서 열애설 디스패치가 보도한 건 아닙니다만 이런 보도 났을 때는 큰 논란이 없이 지나갔죠. 이번처럼. 네.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왜 이번 건이 같은 스포츠 선수, 스포츠 스타인데 왜 덜 논란이 됐을까? 이걸 생각을 해보니까 6개월간 먼 발치라고는 됐지만 6개월간 연하 선수 뒤를 쫓았다는 사실을 디스패치 측이 스스로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네. 아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6개월을 따라다닌 거야? 그러면서 프라이버시 부분이 더 큰 논란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6개월간 따라다녔다는 건 이거는 좀 심한 거 아니냐? 사실 근데 말이 6개월이지 실제로 저희가 취재를 나간 횟수는 그 일주일에 한두 차례 정도밖에 지나질 않아요. 특히나 이렇게 김연아 선수가 자그레브 대회 등 주요 일정이 있을 때는 예? 앞두고는 전혀 취재를 하진 않았고요. 저희가 6개월이라고 지칭한 것은 취재의 시작과 취재의 끝을 연결하다 보니까 아하. 그렇게 된 거지 6개월 기간 동안 한 달 내내 6개월 내내 이렇게 24시간 밀착해서 취재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김연아 선수 측에서는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세요? 디스패치 측에서는. 일단 법적 대응 부분은 김연아 선수 측의 선택이니 저희 입장에서 따로 이렇게 특별히 할 말은 없는 것 같고요. 일단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 부분은 수정하거나 저희가 받아들이고 감수하면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사실 이런 법적 대응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거나 이런 좀 부정적인 시각이나 이런 건 예상하지 전혀 못했던 건 아닌데 그래도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는 좀 보도는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걸 예상했더라도 보도는 할 수밖에 없었다. 네, 일단 취재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도는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 생각. 여기까지 오늘 입장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디스패치의 서보연 기자를 먼저 연결해봤습니다. 대중의 알 권리냐, 사생활 침해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번에는 언론학자의 입장을 들어보죠. 인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김창룡 교수 연결이 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톱스타니까 대중의 관심, 사랑을 받으면서 이제 자라는 스타니까 어느 정도 노출이 될 수밖에 없다. 요거 하나 하고 연예 매체는 열애설 보도가 일종의 임무다. 그걸 하지 말라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 논지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연예 매체의 입장에서 매우 주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매스컴이 김연아 장사를 시작한 것이 아니냐. 김연아의 열애설이나 사생활은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지만 예? 항상 이 공공성이나 공익적 가치가 있는가 여부가 보도 시점에서 검토돼야 됩니다. 공익적 가치가 있는가의 문제. 그렇죠. 현역에서 물러난 김연아라는 한 개인에게 저는
어디든 그러니까 매스컴도 그 사생활 보호는 존중돼야 되는데 예.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생일 기념일이라든가 6개월간 굉장히 집중적으로 취재를 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 것 같은데요. 예예. 그것은 보면 국가대표 선수로서의 관심이라기보다는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 사생활 취재에 집중한 것으로 이렇게 들렸습니다. 공인이라 하더라도 이 보호받아야 될 그런 사적 영역을 집중적으로 취재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근데 디스패치 측 얘기는 열애설을 그렇다고 보도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건 연예 매체를 그러면은 이거는 뭐 하지 말아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연예 매체의 꽃은 열애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에 이제 법적으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연애설을 보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 열애라든가 이혼, 결혼 이런 문제는 굉장히 사적인 영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중스타의 열애 이런 것은 보도할 수 있는데 이런 사적인 영역은 사전에 그 당사자로부터 동의나 허락을 얻어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여기는 단순히 사진만 보도한 것이 아니고 디스패치 측을 보면 이런 사진들을 엮어서 동영상까지 만들고 이것을 돈을 받고 계약사에 넘기고 이런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대중스타라 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어떤 내밀한 사적인 영역을 공개하고 싶지 않은 영역을 언론에서 사전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돈벌이에 본인으로 봐서는 악용됐다고 보는 것이죠. 본인이 그걸 반대하지 않으면 또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김연아 측에서 이거 법적인 문제까지 들고 나왔을 때는 이것은 언론사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결국 이제 어디까지가 대중의 알 권리고 어디까지가 보호받아야 할 프라이버시냐 이 얘기는 뭐 항상 열애설 보도 나올 때마다 크고 작은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좀 커졌으니까 우리가 좀 사회적 합의를 해보자는 얘기인데요. 교수님 생각하시기에는 그러면 어디까지가 알 권리고 어디까지가 프라이버시로 봐야 되는 건가요? 뭐 김연아 선수뿐만 아니라 다른 연예인들도. 매우 중요한 것을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은 우리 헌법에서 딱 정해놓고 있습니다. 법에요? 헌법에는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명시해놓고 있고요. 이 헌법을 뒷받침하도록 또 형사법이나 언론중재법 이런 데 보면 명예훼손이라든가 개인의 프라이버시 영역을 철저하게 보호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언론에서 이런 톱스타의 사생활이라든가 열애설을 보도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보도하더라도 이것이 얼마나 공익적 가치가 있는지 또 공공성이 있는지 또 본인이 어느 정도 묵인 내지 동조하는지 이런 부분이 반드시 점검돼야 되는 것이죠. 무조건 톱스타라고 해서 이런 사생활도 까발리기식 보도를 하게 될 때는 본인이 이 매스컴으로 인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법에서 이런 것을 보호해주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 디스패치 사건으로 보도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사실 이번에는 수천 개의 관련 기사가 더 쏟아졌어요. 이것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과거보다 현재가 이제 언론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디스패치에서 하나의 보도로 만들었을 때는 지금 수많은 블로그나 인터넷에서 이걸 다시 재가공하거나 또 다른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삽시간에 인터넷 세상, 그 네티즌들이 공유하는 그런 미디어 환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원천적인 보도가 정말 중요한 그런 시점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디스패치 쪽과는 별도로 또 다른 형태의 왜곡이나 이런 과잉 보도를 한 그런 블로그든 인터넷 언론사든 개별적으로 또다시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법은 이런 어떤 전달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우리 이 얘기를 사실 시사 프로에서 이런 열애설 이야기 다룰 일이 별로 없는데요. 좀 우리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고 싶어서 양쪽을 좀 연결해봤습니다. 김창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인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김창룡 교수까지 만났습니다.